당신의 혈관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도 아닙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속에서 그리고 대기오염 뉴스 속에서 우리가 늘 나쁜 것으로 취급해온 바로 그 기체, 산화질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체가 부족해지는 순간부터 당신의 혈관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서는 오염물질로 취급받는 기체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는 젊음을 지탱하는 핵심 물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체를 점점 더 적게 만들어내게 되는 걸까요? 1998년 3명의 과학자가 이 기체 하나의 정체를 밝혀낸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퍼치고트, 루이스 이그나로, 페리드 모라드. 이들이 밝혀낸 사실은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단순한 기체 분자 하나가 혈관의 생사를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해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학생들이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눈으로 당신의 혈관 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벽 안쪽에서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체 분자 하나가 어떻게 노화라는 거대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 하나의 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몸이 굳어가는 과정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굳어짐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원리로 시작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부 건강한 혈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합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혈관은 스스로 팽창해서 그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완하고 필요할 때는 수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혈관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필요한 순간에도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몸이 굳는 것이라고. 그런데 만약 이 굳어짐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마모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던 어떤 신호물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신호물질이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단순하고 작은 기체 분자 하나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혈관 벽을 이루는 세포 하나, 그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 하나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산화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분자입니다. 질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화학적으로는 놀라울 만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분자가 처음 주목받은 것은 혈관 벽 안쪽을 감싸고 있는 앓은 세포층, 즉 혈관 내 피세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내피세포 유래 이완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그 정체가 바로 산화질소라는 아주 단순한 기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안에는 내피형 산화질소 합성효소, 줄여서 ENOS라고 부르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산소를 재료로 삼아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바로 옆에 있는 혈관 평활근 세포, 즉 혈관 벽을 이루는 근육세포로 확산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안일산 고리아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cGMP라는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cGMP는 근육세포의 수축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의 활동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혈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혈관 근육이 이완되면 혈관의 지름이 넓어지고
그 안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혈관 확장, 즉 혈관이 스스로 넓어지는 능력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대혈관 생리학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의 생성 능력은 혈관 건강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건강한 젊은 혈관일수록 필요한 순간에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나이가 들거나 혈관 건강이 나빠질수록 이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관찰되어 온 비교적 잘 정립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중요한 신호물질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덜 만들어내게 되는 걸까요? 이 답의 실마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해온 아주 오래된 환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설계한 것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생활이 아닙니다.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이 정교한 시스템은 인류가 하루의 대부분을 몸을 움직이며 보내던 시절에 맞춰 다듬어졌습니다. 혈관 내 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는 바로 전단 응력이라는 물리적 자극입니다. 이것은 혈류가 혈관 벽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마찰의 힘을 말합니다. 걷고, 뛰고, 몸을 움직여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류가 빨라질 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이 전단 응력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내피세포는 이 물리적 자극을 감지해서 산화질소 생성을 더욱 활발하게 끌어올립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인류의 조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걷고, 달리고, 나무에 오르고, 몸을 써야만 했던 삶 그들의 혈관은 하루에도 수없이 이 전단 능력이라는 자극을 받으며 끊임없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식단의 차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부터 합성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입안에 서식하는 특정 세균들이 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고 이 아질산염이 위와 혈액을 거치며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비롯한 여러 식물성 식품에는 이 질산염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의 삶에는 산화질소를 넉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끊임없는 신체 활동과 식물성 식품 중심의 식단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이동주차 자동차와 엘리베이터에 맡기는 생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이라는 자극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채소보다 가공식품에 익숙해진 식단은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질산염의 섭취량마저 줄여놓았습니다. 혈관을 만든 설계도는 활동적인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이가 더해지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ENOS 효소의 활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동시에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같은 물질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활동은 줄고 산화질소를 소모시키는 조건은 늘어나는 이중의 불리함 속에서 우리의 혈관은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순서를 따라가며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행동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내보내고 혈류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빨라진 혈류는 혈관 벽의 물리적인 마찰, 즉 전단 응력을 만들어냅니다. 혈관 내 피세포의 표면에는 이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여러 종류의 감지기가 존재하는데 이 감지기들이 활성화되면 세포 내부에서 신호 전달 경로가 연쇄적으로 켜지면서 ENOS 효소의 활동이 촉진됩니다. ENOS는 아르기닌과 산소를 이용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고 이 산화질소는 순식간에 이웃한 평활근 세포로 확산에 들어갑니다. 산화질소는 매우 반응성이 크고 수명이 짧은 분자여서
만들어진 자리 가까운 곳에서 즉시 작용하고 곧 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활근 세포 안에서는 앞서 설명한 cGMP 경로를 통해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넓어집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더 많은 혈액이 더 낮은 저항으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는 여러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쌓입니다. 혈관 내벽이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되며 혈소판이 혈관 벽에 불필요하게 달라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함께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화질소는 혈관 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신호로도 작용해서 동맥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산화질소 생성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면 이 보호 효과들이 함께 약해집니다. 혈관은 필요한 순간에도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고 혈압 조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시간이 흐르면서 혈관 벽의 변화가 누적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질소 생성 능력의 저하가 흔히 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혈관이 굳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행동에서 시작해서 세포 신호로 그리고 다시 혈관이라는 조직 전체의 특성 변화로 이어지는 이 사슬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몸의 움직임이 결코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현상을 조금 더 미시적인 층위에서 분자와 물리학의 언어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신호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신호물질들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산화질소는 아주 작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로나 수용체 없이도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해서 확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 현상입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통해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 산화질소는 내피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 확산의 원리를 따라 평활근 세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들어갑니다. 동시에 산화질소는 매우 불안정한 분자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산소나 다른 활성산소 분자들과 빠르게 반응해서 만들어진 지 몇 초 이내에 다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짧은 수명 덕분에 산화질소는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서만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정밀하고 국수적인 신호물질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속삭이듯 아주 가까운 이웃 세포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곧바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방아쇠, 즉 전단 응력이라는 물리량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단 응력은 유체가 표면을 스치며 흐를 때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유체역학에서 매우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다. 혈류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혈관 벽에 가까운 층과 중심부를 흐르는 혈액 사이의 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이 전단 응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이 물리적인 힘을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섬모 구조와 여러 종류의 기계적 감지 단백질을 통해 실제 화학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기계적 자극을 생화학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 즉 기계 전달이라 불리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이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한 물리적 마찰이 세포막을 넘나드는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는 화학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혈관이라는 조직 전체의 유연성을 결정짓는 생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체역학과 화학이 당신의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화질소의 이야기는 혈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분자는 당신의 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효소는 신경형 산화질소 합성효소라고 불립니다. 뇌 안에서 산화질소는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며 특히 기억과 학습의 기초가 되는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신체 활동과 뇌 건강 사이에 또 다른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혈류가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과 산소의 양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대사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돕는 여러 생리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산화질소를 통한 혈관 확장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혈류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단순히 근육이나 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안쪽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하나로 연결된 생리적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뇌는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재조정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뇌는 그 활동을 보상과 연결짓는 신경회로를 강화해 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 자체가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이라는 내가 경험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거나 굳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 역시 지금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생활 방식을 하나의 정상으로 학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산화질소를 대기오염과 관련된 나쁜 기체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이 아주 단순한 기체 분자 하나가 혈관의 젊음을 지키는 핵심적인 신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역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저절로 굳어간다는 그 오랜 믿음은 사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혈류를 만들고 그 물리적인 자극이 산화질소라는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키는 이 순환은 인류가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던 시절에 맞춰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생활은 이 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움직임을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면 전단 응력이라는 자극이 줄고 산화질소 생성이 줄고 혈관은 그만큼 스스로를 넓히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여기에 채소가 줄어든 식단과 나이가 더해지면서 이 흐름은 한층 더 가속됩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혈관의 경직은 상당 부분 이 오래된 신호 시스템이 점점 덜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몸이 저절로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가 점점 덜 응답하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여전히 전단 응력이라는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처럼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활동은 혈류를 늘리고 그 물리적 자극을 통해 ENOS의 활동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과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식습관 역시 하나의 실질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비롯한 질산염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산화질소의 원료를 보충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 연구에서 다뤄져 온 접근입니다. 물론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운동 강도나 시기 변화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접근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에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되찾는 것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맞춰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조정해온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다시 움직임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줄어들었던 것은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것들 속에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도 바로 그런 작은 존재였습니다. 질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기체의 분자 하나가 당신이 걸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혈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혈관이 얼마나 정게 유지될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운명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따라간 이 작은 분자의 여정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화의 일부는 우리가 얼마나 그 오래된 신호를 계속 켜두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다음에 걷기 위해 문을 나설 때, 혹은 계단 앞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할 때, 아마 당신은 그 사소한 움직임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하나를 다시 깨우고 있으니까요.